혹시 목이나 어깨가 너무 뻐근해서 세게 좀 눌러주세요 하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시원하다고 마사지기로 목 옆을 꾹꾹 눌러본 적 있으시죠? 잠깐만요. 그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의 김병선 할아버지. 평소처럼 목이 뻐근해 노인정에서 친구분께 어깨와 목을 세게 눌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목을 세게 누르고 비트는 순간 김 선생님이 갑자기 억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119에 실려갔고 내려진 진단은 뇌경색. 목혈관에 붙어있던 피떡이 강한 압력에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왼쪽 팔다리를 전혀 쓰지 못한 채 6개월째 누워 계십니다.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만 300만 원,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7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목 마사지가 사실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일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럼 놀라운 통계 한 가지. 우리나라 뇌경색 환자 매년 15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는 1000명 중 30명꼴로 뇌경색을 겪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응급실에 온 환자의 75%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 멀쩡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의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졸중의 조기 신호 3가지, 혈관을 10년 되돌린 음식 4가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이 특급약이 되는 원리, 단 5만 원으로 몇 척의 간병비를 아끼는 법. 이 모든 걸 한 번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왜 목이 그렇게 자주 뻐근할까요? 단순히 피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피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혈관,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마치 집 전체로 물을 공급하는 메인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하죠. 이 핏줄이 좁아지거나 손상되면 뇌는 가장 가까운 곳, 목과 어깨 통증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목 마사지 후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환자가 300여 명. 그중 50대 이상이 무려 80% 이상이었고 대한신경과학회는 매년 15% 이상 증가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절반 이상이 평소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호소했던 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던 SOS 신호였던 겁니다. 작년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76세 김미옥 할머니. 가족들 모임 자리에서 목이 뻐근하다며 자꾸 돌리시다가 젓가락을 잡으려던 순간 손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다 하시더니 잠시 후 괜찮아지셨다고 해요. 마치 전기가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온 듯한 느낌. 자녀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신 고집 그대로 괜찮다며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혼자 계시던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 4시간 반이 한참 지나 있었죠. 지금은 1년째 반신불구 상태이십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평생을 속박당한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병을 묻는다면 바로 이 뇌경색이라고 답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니까요. 뇌경색이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뇌세포가 죽는 병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뇌도 피가 끊기면 5분 만에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목 마사지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의학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피떡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목혈관, 즉 경동맥벽 안에 지방과 노폐물이 쌓여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의 녹처럼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세게 누르거나 비틀면 벽에 붙어 있던 혈전이 떡하니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목을 갑자기 세게 꺾거나 교정한다며 확 돌리면 경동맥벽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의학적으로 경동맥 박리라고 하는데 그 결과 피가 새 흐름을 만들어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위험은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목을 강하게 누르면 피가 잠시 멈춥니다. 이미 좁아진 혈관에서는 단 몇 초만 피가 안 가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죠. 이런 이유로 목 옆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비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뻐근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경동맥이 지나는 목 옆 부위는 피하세요. 대신 목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해 주세요. 둘째, 어깨 근육을 풀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세요. 어깨와 등 근육을 움직이면 피가 돌고 자연스럽게 목까지 풀립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마사지기를 사용하실 땐 반드시 주의. 경동맥 주변, 즉, 목 옆 라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시원함은 잠깐이지만 그 한 번의 마사지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행복이라고 적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열심히 계속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킬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몸은 항상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만 알아채면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하면 얼굴이 마비되거나 손발이 안 움직이는 증상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 전에 미리 경고를 보내는 핵심 신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 아침에 컵을 들다가 툭 떨어뜨린 적 있으신가요? 걷다가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리거나 전기가 나간 듯 팔에 힘이 쭉 빠진 적 있나요? 단순한 저림이 아니라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이건 뇌의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들리는 경우. 엄마라고 했는데 으엄마라고 나왔다면, 혹은 가족의 말이 갑자기 외국말처럼 들린다면 뇌의 언어 중추가 이미 이상을 일으킨 겁니다. 세 번째 신호.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비뚤어지는 경우.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웃으려 해도 한쪽만 올라간다면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 그랬는데 괜찮아졌네.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경우예요. 증상이 나타났다가 금세 없어지면 대부분 다행이라 여기지만 아닙니다. 이건 미니 뇌졸중, 큰 뇌졸중이 오기 전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에요. 마치 정전되기 전에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처럼요. 실제로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 3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손녀 생일 잔치 중 밥을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에이, 힘이 좀 빠지네 하시더니 곧 괜찮아지셨고 그냥 넘기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상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 바로 병원에 오셨다면 큰 뇌졸중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증상, 하지만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뇌졸중 자가진단 테스트 4가지, 단 1분만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 양팔 들기 테스트.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간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온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웃기 테스트. 거울 앞에서 이하며 활짝 웃어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균형 있게 올라가나요? 한쪽만 내려가 있다면 이상 신호예요. 세 번째, 말하기 테스트.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눌하다면 경고입니다. 네 번째, 균형 테스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이 비틀거린다면 뇌의 균형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괜찮겠지 하고 참지 마세요. 얼굴 처짐, 팔다리 힘 빠짐, 말 느려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건 뇌가 보내는 급성 뇌졸중의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게 바로 건강 습관이죠. 금연, 식단 관리, 매일 걷기. 맞는 말인 건 알지만 막상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8가지, 이 중 절반만 지켜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째, 담배 끊기. 혈관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매일 30분 걷기. 친구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걸어주세요. 셋째, 가공식품 줄이고 천일염 소량 섭취. 혈압 조절의 핵심이에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10분 명상. 스트레스와 피로는 혈관의 천적입니다. 다섯째, 정기 건강검진. 혈압과 혈당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여섯째, 취미로 스트레스 관리. 조용한 산책,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좋습니다. 일곱 번째, 과음 피하기. 술은 혈압을 급상승시켜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체중 관리. 비만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75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검사에서 혈관이 절반쯤 좁아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하셨답니다. 약과 함께 이 네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말씀대로 6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사 결과 좁아졌던 혈관이 더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혈관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무려 10년이나 젊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약만 먹을 땐 몰랐는데 약과 음식을 함께 하니까 몸이 진짜 달라지네요. 여러분, 이처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비법,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고 혈관을 되살리는 기적 같은 4가지 핵심 음식,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의 75세 김할머니가 혈관 나이 10년을 되돌렸던 바로 그 4가지 음식의 비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파. 우리 몸의 핏줄 청소부.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 청소제입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체력을 유지하려 양파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류는 오래전부터 그 효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낡은 수도관의 찌꺼기를 닦아내는 강력한 수세미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관벽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져 혈압은 내려가고 뇌로 가는 혈류는 좋아집니다. 실제 한국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 200명이 8주간 하루 양파 반 개씩 먹었을 때 혈압 감소, 혈전 위험은 35% 감소, 혈관 내피 기능은 28%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양파의 유효 성분은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워서 어려우면 찬물에 10분 담가 매운맛만 빼세요. 조림이나 볶음에 듬뿍 넣으셔도 좋고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더 많습니다. 껍질을 잘 씻어 말렸다가 끓여 양파 껍질 차로 마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껍질 한 줌을 1리터 물에 넣고 끓인 뒤 약불로 15분 더 우려내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호두, 뇌를 닮은 진짜 뇌 영양제. 호두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뇌처럼 생겼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모양과 효능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호두에는 좋은 기름, 오메가6와 오메가9이 풍부해 혈액 속 기름때를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가 기름때를 닦아내듯 호두가 피를 청소해 뇌로 가는 통로를 뻥 뚫어주는 거죠. 그 결과 뇌세포가 튼튼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미국 유명 대학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12주 동안 하루 3알씩 섭취한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16% 감소, 혈관 탄성 22% 향상, 기억력 점수가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병원 연구에서도 70대 어르신들이 6개월간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치매 위험이 40%나 줄었다고 해요. 하루 호두 3알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물에 4시간 정도 불려서 드세요.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세 번째, 복분자. 젊음을 되찾는 붉은 열매. 복분자는 예부터 보약이라 불렸습니다. 그 붉은색을 내는 성분 안토시아닌이 낡은 혈관을 새 것처럼 되살려줍니다. 마치 녹슨 쇠를 닦아 반짝이게 하는 것처럼 복분자는 혈관 속 노폐물을 없애고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국내 대학교 의대 연구에 따르면 복분자를 12주간 섭취한 어르신 150명의 혈관 나이가 평균 5년 젊어지고 혈관 탄성 31% 향상, 활성산소는 42%나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시력까지 회복된 사례도 보고되었죠. 하루 복분자 한 줌, 혹은 복분자즙으로 드세요. 차나 발효액 형태로 만들어 저녁에 소주잔 한 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좋은 기름 삼총사. 들기름, 올리브기름, 아보카도 기름.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만 바꿔도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려면 좋은 기름을 써야 합니다. 들기름은 한국의 보물이에요. 오메가3가 60% 이상 들어있고 고등어 100g, 연어 200g을 대신할 만큼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냄새나 회를 싫어하는 분들은 들기름 한 숟갈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갈, 혹은 요구르트나 밥에 섞어 드세요. 단, 가열은 금지. 열을 가하면 영양이 손상됩니다. 제품은 국산 저온 압착 들깨로 만든 걸 고르시고 개봉 후 2달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지중해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죠. 주성분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만 골라 없애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30년 추적 연구에서도 매일 올리브 기름 한 큰술을 먹은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5%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고 레몬즙 한 숟갈과 함께 마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최고입니다. 튀김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마지막은 아보카도 기름. 다른 기름이 열에 약한 반면 아보카도 기름은 270도까지 견디는 열 강자예요. 전, 구이, 볶음, 튀김. 어떤 고온 요리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일반 식용유, 즉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왜 이렇게 싸게 팔릴까요?
대부분 화학용매로 짜내고 고온 탈색 탈취 과정에서 영양소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남아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기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고 뇌졸중과 암 발생률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 집에서는 꼭 올리브 기름, 들기름, 아보카도 기름으로 바꿔 써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목 마사지 절대 금지. 특히 목 옆은 세게 누르지 마세요. 둘째,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말 어눌함, 얼굴 비틀림이 오면 즉시 119에 전화하기.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 그 시간 안이 생명선입니다. 셋째, 호두 3알 양파 반개, 복분자 한 줌, 좋은 기름 한 숟갈. 이 4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혈관 나이는 10년 젊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소식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실천법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